자녀 양육을 위한 팁입니다. 사실 지금까지 한 게 다 자녀 양육을 위한 팁인데 조금 더 구체적인 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ADHD 아이들은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님에도 잘못을 저지르거나 반항적이 됩니다. 그래서 그 ADHD 증상이 너무 우리를 힘들게 만듭니다. 그죠? 그래서 매일매일 해야 될 규칙 일과를 잊어버리고 넌 아직도 기억 못하니 너 나이가 몇 살이니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게 되고요. 처벌을 해도 학습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타까운 거는 자기가 해야 될 일은 하지 않고 재미있는 것만 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ADHD 아이들의 50% 정도가 적대적 반항장애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ADHD 아이들을 양육할 때 너무 협력을 이끌어내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만 다음의 팁이 우리 아이들을 좀 더 협력을 부모하고 더 잘할 수 있도록 쉽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네. 자, 여기 보면 이제 해야 될 게 제일 힘든 것 중에 시간 관리, 또 굉장히 힘든 거 분노 조절, 뭐 여러 가지가 있죠. 그죠? 그다음에 자녀 양육을 위해서 부부 관계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이런 부분 저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이들의 협력 이끌어내기. 자, 어떻게 할 수가 없겠죠? 뭐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하고 저희 뭐 옛날 실험 많이 봤죠? 양파를 해서 그래 양파야 너 잘 큰다 예쁘게 하니까 너무 잘 크고 진짜일까요? 실험 결과가 그렇다고 하죠. 자, 그래서 일단 잘한 거에 대해서는 칭찬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자, 그래서 100% 긍정적으로 칭찬할 때는 항상 칭찬만 해야 되는 거 아니고요. 칭찬할 때는 그래 너 이거 잘해서 근데 이게 아니라 잘하는 데는 아낌없이. 그래서 칭찬과 고마움을 하고요. 그다음에 8대2의 법칙이라는 것도 있거든요. 보통 칭찬을 8, 조금 잘못한 거 2 이 정도로 해주라고 해요. ADHD 아이들한테는. 네. 그다음에 이제 바르게 행동한 거에 목록을 만들어 보고 자주 언급하고 칭찬해 주기. 잘못한 거를 너무 나무라지 말고 그냥 무시해 주고요. 오히려 잘하고 대안적인 행동을 크게 강화하고 칭찬해 주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때로는 잘못한 거에 너무 포커싱을 하게 되면 나의 의지와 관계없이 그게 애한테 오히려 일종의 리워드 비슷하게 될 수도 있거든요. 왜? 부모의 관심이 글로 가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무시하는 거. 제가 아이 키울 때도 경험했는데 애들이 잘 알잖아요. 우리 부모님은 어떨 때 뭐 무슨 모임이 있을 때는 내 말을 무조건 들어줘 라고 생각을 하면 이제 아이들은 막 그때 되면 막 때를 쓰고 막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럴 경우도 일단 규칙을 정하고 그 다음에는 절대로 안 들어주고 이게 되게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하지만 잘한 거 대안적인 행동은 크게 칭찬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 팁, 칭찬을 아끼지 않기. 그죠? 네. 자, 고마워라는 말을 다양하게 아이한테 표현해야 됩니다. 이거 우리 어렵습니다. 하지만 해야 됩니다. 야, 엄마는 준호 내가 이렇게 할 때 너무 좋더라. 우리 소연이가 빨래를 이렇게 넣어주니까 빨래 바구니에 넣어주니까 정말 도움이 돼. 엄마가 다리도 덜 아프고 힘도 덜 드네. 야, 너 이거 하나는 정말 잘한다는 거 인정해. 아니면 너가 뭐 어떻다는 건 엄마도 인정. 뭐 이런 식으로 그게 말이나 행동으로 해서 고맙다라는 거를 다양한 방법으로. 근데 사실과 다른 건 하면 안 되겠죠. 애들도 알아요. 그러니까 애가 한 거에 맞춰서 하지만 그거를 굉장히 크게 그리고 즉각적으로 하나하나에 많이 맞춰서 해주는 게 필요합니다. 그렇죠? 특히 이것도 할 때 협력을 이끌어내는 쉬운 방법은 한 번에 한 가지만 지시하고 그게 완수될 때마다 칭찬을 해야 됩니다. 너무 많은 지시. 아이들이 힘들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만 우선순위를 해서 해야 될 거. 그래서 뭐를 하지 말아야 할 거라고 하지 말고 뭐를 해야 될 거. 너 이거는 꼭 해야 되지라고 하고 그다음에 구체적으로 말을 해줘야 됩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아이들이 왜 이거 해야 돼? 라고 했을 때 그 지시에 따라서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주고 그걸 좀 생각할 시간도 줘야 되고요. 아이와 함께 규칙 노트를 만들어서 작성하고 약속을 지키지 않을 때 너 이거 했잖아 라고 해서 아까 제가 말한 치료 장면에서 행동 계약서처럼
그런 규칙 노트를 이제 함께 만들어서 아이랑 같이 협력을 이끌어내는 게 필요하고요. 이제 그 결과에 대한 거를 자기가 책임감을 가지도록 해야 됩니다. 근데 또 이렇게만 하면 아이가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아무런 거 없이 그냥 자유롭게 매일 시간을 얼마쯤 줘야 됩니다. 그때는 규칙이 없어도 되고 정말 안전의 위험만 안 되면 단 다치는 않아야 돼라는 거 외에는 꼭 규칙 없이 즐겁게 놀고 뛰어다니고 소리 지르고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매일 조금의 시간을 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처벌에 대한 팁은 처벌은 가끔씩만 사용해야 됩니다. 왜냐면 그 아이들은 ADHD 아이들은 행동에 대한 동기를 빨리 잃어버리기 때문에 너무 많이 처벌한다고 해도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행동이 완전히 사라지는 거는 거의 없죠.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 감수하는 거에 목표를 두고 초점을 줘야 됩니다. 그다음에 처벌 내리기 전에 아이가 되게 억울해하고 속상해하는 거 많아요. 왜냐면 자기 입장에서는. 그래서 일단 그 말할 기회를 좀 주고 그래 그랬구나. 그런데 우리 약속은 이렇게 했으니까 이거에 대한 거는 안타깝지만 준호가 책임져야 되겠지라고 해서 그래도 자기가 뭔가 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에 대한 입장을 좀 들어줄 기회는 주면 아이가 막 울먹울먹 하다가도 좀 마음이 이렇게 가라앉는 그런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계속 이야기했지만 처벌보다는 보상을 줘야 됩니다. 그죠? 네. 그래서 얻을 때 훨씬 더 동기부여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잘하면 매일 보상을 주면 또 보상을 받을 것이라는 생각이 자리 잡도록 해야 되고요. 보상에 대한 팁은 적절한 행동, 그다음에 규칙을 해서 그걸 완수했을 때마다 점수를 주어서 보상이나 특권으로 교환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이제 점수를 좀 쉽게 얻을 수 있는 거, 특히 나이가 어릴수록 그다음에 가능한 한 이미 얻은 점수는 뺏지 않도록 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행동 기록표 저희 계속 이야기했지만 한 주에 하나 정도 사용해서 보기 쉬운 곳에 붙여두고 그다음에 계속 설명을 해줘야 돼요. 자, 이거 행동하면 자, 몇 점을 받을 수 있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지? 자, 이걸 이렇게 하면 정말 준호가 좋아하는 뭐 축구 게임을 할 수 있어. 뭐 이런 식으로. 축구 좋아하는 아이들은 옛날에도 보면 저희 아이는 피파 게임만 해서 막 거기에 엄청 열중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게임을 하게 한다든지 할 수 있는 것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아까 보상에 대한 팁, 우리 아이들이 보상을 지연시키는 거에 대한 그런 능력이 조금 부족해요. 그래서 이런 그 만족을 지연시키는 방법을 좀 하는 게 원래 부족한데 너무 많은 보상을 주면 또 그게 힘들기 때문에 요거 했을 때 이만큼 줄 수 있어 라는 걸 적절하게 설정을 해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꼭 비용이 들지 않아도 아이가 좋아하는 활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어떤 영화를 좋아하거나 어떤 뭐 경기를 좋아하거나 이런 거 하고요. 자, 근데 시키지 않아도 애가 뭐를 했어요. 그래서 스스로 뭔가를 하고 누군가를 돕고 뭐 이럴 때는 보너스 점수를 듬뿍 주는 것도 보상에 대한 팁으로 할 수 있습니다.